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본 시니어 연구가입니다. 요즘 잠 잘 주무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이제는 자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것 같다. 밤 11시까지도 눈이 말똥말똥하고 겨우 잠이 들었나 싶으면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다시 잠드는 데는 2시간, 3시간. 결국 아침이 밝아오죠. 침대는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니라 고요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가요? 한 달 전 저희 병원을 찾은 76세 박영희 할머니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잠이라는 게요? 요즘은 자는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눈을 감고 시간만 버티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말을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은 우리 삶에서 가장 당연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당연했던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먹으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원래 노인들은 새벽잠이 없어. 그냥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40년을 지켜본 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망가졌기 때문에 잠을 잃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을 유지하는 기능도 약해진다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방식이 서서히 조용히 수면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TV와 스마트폰, 햇볕 없는 하루, 계속되는 걱정과 불안, 줄어드는 움직임과 근육, 그리고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면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결국 잠을 잘 수 없는 몸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을까? 그때 내 하루는 어떻게 달라졌던가? 생각보다 그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작은 습관들의 무너짐이 쌓이고 쌓여 몸이 보내는 신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늙어서 그렇다는 말은 우리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표현입니다. 잠은 그냥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하는 삶의 리듬이 천천히 사라져버린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이상한 잠에 대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잠을 잃어버린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의 방향을 다시 틀 수 있을지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복이 시작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잠을 잃은 이유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한 가지 더 깊이 들여다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왜 꼭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떠지는 걸까?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몸이 깨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 반복적으로 눈이 떠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 전 김순자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시계를 안 봐도 새벽 3시면 꼭 눈이 떠져요. 놀라울 정도로 매일 그래요. 이건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패턴이기도 하죠. 왜 하필 그 시간일까요? 새벽 3시 전후는 우리 몸이 가장 깊은 회복 상태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눈이 떠진다는 건 몸이 편안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주요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수면 구조의 변화.
다른 하나는 뇌 속의 긴장 시스템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은 얕아지고 각성은 쉬워집니다. 특히 새벽은 체온이 가장 낮아지고 호르몬 변화가 민감하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깨어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지죠. 그 조건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각성 반응을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노인의 새벽 각성 현상은 수면 구조 변화보다 만성 스트레스 반응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잠이 깨는 게 아니라 몸이 긴장해서 깨어나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역할도 하지만 불안이나 걱정이 많을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새벽 3시, 아직 깨어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몸은 이미 경계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눈을 뜨는 이유는 습관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려고 누웠지만 몸과 마음은 아직 하루를 끝내지 못한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입니다. 보조제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다시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잠은 긴장이 풀려야 찾아오는 손님이니까요. 그리고 그 긴장의 정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더 깊이 이어가 보려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참 묘합니다. 몸은 분명히 누워있고 눈도 감고 있는데 마음은 도무지 잠들 틈을 주지 않죠. 자려고 하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몸은 더 긴장합니다. 그게 바로 수면 불안입니다. 이 감정은 낮 동안 충분히 풀리지 못한 걱정이 밤이 되자 조용히 올라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과거를 떠올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반응이 뇌 안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죠. 서울 아산병원 신경정신과 연구팀은 노인 불면 환자의 뇌 영상 분석 결과를 통해 수면 중에도 불안 반응이 남아있는 경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약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불안이 지속되면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기억력은 더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이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의 감정과 기억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란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불안한 상태에선 이 회복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몸은 누워있지만 뇌는 여전히 하루를 정리하지 못한 채 긴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감정은 더욱 깊게 자리 잡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적막한 공기, 그리고 반복되는 혼잣말 속에서 우리의 신경계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예민함이 우리의 잠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억지로 자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뇌에게 괜찮다고 알려주는 작은 습관입니다. 숨을 천천히 쉬는 것만으로도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심이 쌓이면 비로소 몸은 다시 잠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워만 있어도 불안했던 밤이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밤 속에서 당신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81세 박정희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밤만 되면 더 외로워질까요? 낮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숨도 막히고 눈물도 나요. 이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안과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하루 동안 쌓인 고요한 감정을 조용히 꺼내 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낮 동안에는 이런저런 일로 그 감정들이 묻혀 있습니다. 시장도 가고 TV도 보고 전화도 오고.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어떤 소리도 그 감정을 덮어주지 못합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주변은 어둡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은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죠. 그건 오래전 떠나보낸 가족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꺼내 말하지 못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잠을 가장 먼저 흔듭니다. 사실 잠이라는 건 마음이 안정됐을 때만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땐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잠은 쉽게 오지 않죠. 박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나 없이 아이들은 괜찮을까 싶고 그러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저는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할머니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속에 소중한 것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 감정은 무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 기억의 그림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따뜻한 그림자라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밤마다 이런 감정을 안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걸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참습니다. 그리고 결국 몸은 그 감정의 무게에 눌려 잠을 잃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그리움도 후회도 걱정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삶을 깊이 살아왔다는 증거이고 지금도 누군가를 아끼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을 그냥 조용히 마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는 지금 외롭구나. 하지만 이 외로움도 나의 일부구나.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몸도 잠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잠이라는 건 몸이 자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쉬어야 찾아옵니다. 지금 이 밤을 함께하는 당신에게 그 쉼이 조금씩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른 새벽 76세 방철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몸이 여기저기 쑤셔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그런데 잠만 못 자면 꼭 그 다음 날은 더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불면은 단지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회복의 시간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근육도, 세포도, 장기도, 뇌도 모두 자는 동안 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몸은 점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면역력부터 무너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고 상처 하나에도 쉽게 덧나고 피곤함은 쉽게 쌓이고 풀리지가 않습니다. 방철수 할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감기 걸려도 이틀이면 나았는데 요즘은 기침이 몇 주씩 가요. 그건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시간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이 시간 동안은 간이 해독 작용을 하고 뇌는 기억을 정리하며 근육은 재생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치면 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쌓인 피로, 반복되는 통증, 가라앉은 기분, 그리고 점점 사라지는 의욕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다 귀찮아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회복하지 못하면 마음도 따라 지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잠이란 건 회복력을 되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조금씩이라도 다시 쉬는 법을 배우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회복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쉬고 싶어 하고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을 되찾는 건 건강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당신의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72세 이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을 못 자면요, 그냥 하루 종일 짜증이 나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괜히 누가 말만 걸어도 신경질이 나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몸에 피로만 남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흔드는 조용한 파도와도 같습니다. 하루 이틀 못 자면 기분이 처지고 집중이 잘 안 되죠. 그게 일주일, 한 달씩 쌓이면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 의욕 상실, 짜증, 그리고 이유 없는 눈물. 이 모든 것이 잘 쉬지 못한 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기분이 안 좋은가 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섬세합니다. 하루의 기분이 전날 밤의 수면 상태에 따라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죠. 한밤만 제대로 자도 사소한 일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잠설치면 같은 일이 눈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영자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잠만 잘 자면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잠은 마음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시간입니다. 감정의 정리, 기억의 재배치, 스트레스의 해소, 이 모든 과정이 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감정의 청소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루하루 쌓인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지금 마음이 지치고 무기력하고 짜증이 많아졌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너무 오래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감정을 쉬게 해주는 법을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잠은 단순히 몸을 눕히는 게 아니라 감정을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 긴 하루를 잘 버텨낸 오늘을 이제 조용히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밤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은 자꾸 뭘 깜빡해요.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디다 물건을 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74세 정광수 할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이 말은 수많은 어르신들이 두려움처럼 안고 계신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꼭 치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력 저하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흔하고 동시에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낮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즉, 잊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아주 분주히 움직입니다. 기억을 분류하고 감정을 정리하며 하루에 수많은 정보를 선별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누락되면 당신의 뇌는 정리되지 않은 책상처럼 되어갑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정광수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지금은 뇌가 정리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잘 자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잠은 기억의 복원 장치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상태에서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잘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깜빡하게 되고 그 기억에 공백이 쌓이면 불안과 무기력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깜빡한다는 건 뇌가 쉬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능력해진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피곤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뇌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자꾸 잊어버린다고 느끼는 것들, 그건 회복이 가능한 기억입니다. 잠을 통해
그 기억은 다시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70세 김은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떴는데 벌써 오후고 뭐 좀 하려 하면 금방 해가 지고 예전엔 하루가 짧다고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하루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 시작이 흐트러지면 하루 전체가 따라 흔들립니다. 아침이 늦어지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낮잠은 길어지고 밤은 다시 길고 이렇게 반복되면 하루가 느슨해지고 그 느슨함은 점점 무기력함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게 되죠. 김은자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팝하고 산책하고 자잘한 일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잠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니까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밤에 편안히 잠드는 것, 이 간단한 흐름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살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다시 짜는 일을 도와드립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창문 열고 햇빛 한번 받으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작은 시작이 무너졌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리듬이 생기면 몸도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잠은 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음날 하루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는 열쇠입니다. 만약 당신도 요즘 하루가 흐릿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시작 신호를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천천히 그 신호를 되찾는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 하루의 첫 빛을 마주하고 작은 움직임 하나로 아침을 열고 점점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 그게 바로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을 시작하는 진짜 리듬입니다. 그냥 작은 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그 말은 78세 유정남 할아버지께서 제게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유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잠을 잘 못 자셨습니다. 밤이 되면 뒤척이고 새벽에 눈이 떠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죠. 사람이 말이죠. 계속 피곤하면 화도 나고 말수도 줄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몰랐어요. 그랬던 유 할아버지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한번 쐬어 보세요. 그리고 물 한 컵? 그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땐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살아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산책을 다시 시작했고 식사 시간도 다시 맞춰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잠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요. 이젠 밤이 무섭진 않아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밤이 무섭지 않다. 불면을 극복하는 건 하룻밤에 갑자기 푹 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쌓여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저는 언제나 똑같이 말합니다. 지금이 딱 적당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바꾸고 싶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햇빛을 보는 것, 물 한 컵 마시는 것, 잠자기 전에 라디오 한 곡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괜찮아, 이제 쉬어도 되라고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분명 어떤 이유로 이 이야기를 따라오고 계신 거겠죠. 그 마음이 있다면 이미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오늘 밤 어제와는 다른 작지만 새로운 행동 하나 함께 시작해 볼까요? 밤이 오면 또 긴장이 돼요.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73세 김순애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불면증이 오래되면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몸이 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깨어납니다. 걱정이 더 커지고 잡생각이 몰려오고 조용한 방 안에서 마음은 더 시끄러워지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루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잠은 버튼처럼 바로 눌러서 켜지는 게 아닙니다. 잠드는 몸을 미리 천천히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녁은 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김순애 할머니께도 딱 3가지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나, 저녁 7시 이후에는 뉴스를 끄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기. 둘, 9시 이후엔 휴대폰 화면을 멀리하기. 셋, 잠자기 30분 전엔 불을 약간 어둡게 하고 따뜻한 물로 손 씻기.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은 그대로인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밤이 예전보다 덜 무섭고요. 그냥 잘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잠이 오기 전에 잘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불면에서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잠을 해야 하는 일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잠은 초대받아야 오는 손님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그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 손님은 언젠가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혹시 뉴스를 보다 분노한 채 잠자리에 드시거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 눈이 피곤한 채 누워 계시진 않나요? 당신의 저녁 습관이 바뀌면 당신의 밤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다시 밝게 만들어줄 겁니다. 요즘은 밤에 잠이 안 와서 낮에 자꾸 눕게 돼요. 그런데 또 낮잠을 자고 나면 밤에 더 안 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어르신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한 분, 76세 박인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피곤한데도 밤엔 눈이 말똥말똥해요. 근데 낮에는 자꾸 졸려서 TV 보다가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립니다. 할아버지, 오늘 낮에 햇빛은 좀 보셨어요? 산책은 혹시 하셨고요? 그 질문의 대부분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니요.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빛을 보고 움직였는지에 따라 밤에 잠이 오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하고 낮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밤과 낮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루의 리듬이 흐려지고 밤이 와도 잠들 준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전에 10분만 밖에 나가 보세요. 햇빛을 얼굴에 직접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TV를 보실 땐 가끔 일어나서 팔도 한번 쭉 펴보시고요. 창문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바깥도 한 번씩 보세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그분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밤에 뒤척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졸음이 찾아오는 느낌이 들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덜 답답해요. 이 변화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낮이 정돈되면 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 가벼운 움직임, 몸을 쓰는 작은 일들, 이런 낮의 루틴이 밤의 수면을 부드럽게 이끄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낮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밤의 고요함 속에서 그대로 반영됩니다. 만약 요즘 밤이 너무 긴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낮을 먼저 바꿔보세요. 밝은 시간에 조금만 더 몸을 쓰고 자연의 빛을 얼굴에 닿게 해주세요. 잠은 어둠 속에서 오지만 그 씨앗은 낮 동안 당신이 만든 리듬 안에서 자랍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잠은 어둠 속에서 오지만 그 씨앗은 낮 동안 당신이 만든 리듬 안에서 자랍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의 하루가 평온할수록 밤은 더 고요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낮 동안 아무리 햇빛을 보고 움직였다 해도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감정이 그대로라면 그 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과 잠의 관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은 괜히 울컥해요. 딱히 속상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혼자 있을 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오랜 시간 함께하던 친구가 멀어지고 가족은 바빠지고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스스로에게 답답함이 생기고 그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쌓이면 밤이 되어서야 슬며시 얼굴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우리의 수면을 방해합니다. 슬픔, 외로움, 분노, 불안. 이런 감정은 단지 기분을 망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를 각성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켜서 자는 상태로 들어가는 걸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 할머니께 작은 감정 노트를 권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마음이 어땠는지 한 줄만 써보세요. 기분이 어땠는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써보세요. 내일은 조금 더 괜찮기를.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한 달쯤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분이 달라지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건 있어요. 그냥 속에 있는 걸 조금 꺼냈더니 잠들기 전 그 시간이 덜 괴로워요.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면 그 감정은 밤이 되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꺼내놓는 습관을 들이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수면을 회복하고 싶다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마음을 살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 마음을 잠들 준비가 된 상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곧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수면을 회복하려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저녁의 작은 의식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면 의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밤 내가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작은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뇌에게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되라고 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잠자기 전 라디오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소리가 방 안에 흐르니까 혼자 있다는 느낌이 좀 덜해졌어요. 그리고 그 음악이 끝날 무렵엔 눈이 스르르 감겨요. 이런 작은 의식이 바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열쇠입니다. 누군가는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누군가는 발을 조용히 마사지하며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누군가는 얇은 담요를 한 번 더 털어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푹 쉬자.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그 자체로 안전한 신호가 됩니다. 마음이 이 신호를 받으면 몸도 따라 이완되고 숨결이 느려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보다 잠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도와주는 행위. 그게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까지는 잠자기 전까지도 바쁘고 생각이 가득한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의 작은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좋아하는 향을 피워도 좋고 그냥 가만히 숨을 고르며 괜찮아,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도 됩니다. 그 짧은 몇 분이 당신의 밤을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는 감정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실천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정에서 잠을 잃어버린 이유도 마음의 무게도 하루의 리듬까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모든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수면을 되찾기 위한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루틴입니다. 1.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세요. 얼굴과 눈에 자연광이 닿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제 하루가 시작됐구나라고 인식합니다. 2. 미지근한 물 한 컵, 몸속 수분을 채우고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3. 5분간 스트레칭. 손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천천히 돌려보세요. 몸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낮 루틴입니다. 1. 오전 중에 1015분 짧게라도 바깥을 산책하세요. 햇빛과 움직임은 낮과 밤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2. 오후엔 가능한 한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3. TV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대신 짧은 집안일이나 몸을 쓰는 활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루틴입니다. 1. 저녁 7시 이후엔 자극적인 뉴스나 흥분되는 콘텐츠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권합니다. 2. 잠자기 1시간 전엔 조명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은 멀리 두세요. 3.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발을 10분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몸의 말단을 따뜻하게 하면 뇌는 휴식을 준비합니다. 4.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 자신만의 수면 의식을 만드세요. 차 한 잔, 향초, 짧은 기도, 노트에 한 줄 쓰기.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이 루틴은 거창하거나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작은 반복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루의 끝에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 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의 리듬 속에서 조금씩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 잘 못해요 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회복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서는 그 회복을 진짜 삶의 변화로 이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당신의 여정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매일 밤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또 못 자겠지. 내일은 더 피곤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2세 박정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을 다시 자게 된 것도 기쁘지만요. 무엇보다 다시 나답게 살고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 수면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일이구나. 그동안 우리는 왜 잠이 사라졌는지, 몸과 마음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다시 수면을 되찾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아직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구나 더딜 수 있고 누구나 멈칫하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수면은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을 때 서서히 찾아옵니다. 마이너스 그 신호는 아침 햇빛, 낮의 움직임, 그리고 저녁의 조용한 습관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수면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내 몸과 마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다시 편안한 밤을 가질 자격이 있다. 내 몸과 마음은 회복될 수 있다. 이 짧은 말이 내일 아침의 빛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에도 계속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조심스럽게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더 잘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